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실의 심성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앞으로 25분 동안 부패신고제도, 그리고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적극행정면책제도,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패신고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일단 언어적 의미, 한자로서는 썩을 부자에 무너지 패자, 썩어서 무너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는 corruption입니다. 여기서 COR, 이게 함께라는 뜻이고요. RUPT, rupt라고 하는 게 파멸하다. 그래서 함께 파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부패해서 공동체 전체가 부패하게 된다면 자기도 같이 파멸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 행위의 법적 의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해가는 법률에 이렇게 부패 행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 위법부당하게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앞에 두 행위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강요하거나 또는 두 행위에 이를 하도록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라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해가는 법률에 부패 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부패 행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시되어 있는 이 세 건은 실제 부산시에서 발생했던 부패 사건들입니다. 시설물 관리업자로부터 금품을 차용한 사례가 있고요. 차용해서 이자, 금융 이익만큼 수수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직원 소득세 원천 징수액을 횡령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례, 자기가 맡고 있는 강사의 재위촉 및 강의 시간 보장을 명목으로 1,28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횡령하거나 그리고 뇌물을 수수하는 것만 그렇게 국한해서 부패 행위가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외국에는 저희보다 청렴도가 높은 외국에서는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례로는 데이비드 피터슨 뉴욕 주지사 사례입니다. 이 피터슨 주지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주지사로 이렇게 재직을 하셨는데요. 월드 시리즈 개막식에 시구를 하고 난 다음에 공차표 5장을 받았다가 이렇게 3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핀란드 경찰 사례입니다. 핀란드라고 하는 것은 핀란드라는 나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 청렴도가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청렴한 나라인데요. 이런 핀란드 경찰이 지금 자전거를 찾아주는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음료수값 2유로를 받았다가 2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다르게 청렴도가 높은 이거는 외국 선진국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부패 행위를 접근한 것 같습니다. 부패 행위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봤고요. 이런 부패 행위를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신고는 내부와 외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부는 내부 고발을 의미합니다. 저희 행정포탈에 보면 청렴소리함이 있습니다. 행정포탈 오른쪽 중간쯤에 보면 청렴소리함이 표시가 있는데 이게 내부 고발을 위한 창구입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클릭을 하면 부패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신고서 작성하시고 또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익명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감사관 핫라인입니다. 저희 행정 전화번호 1472 감사관 핫라인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물론 우편이나 팩스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 신고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고의가 아닌 의도치 않게
물품이나 금품을 수령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클린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포털에 청렴서울이암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클릭을 해보시면 면창이 뜹니다. 이렇게 신고한 사항을 적시를 하시고 신고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클린신고 사례인데요.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집에 가보니까 이렇게 고기 선물 세트가 와 있었습니다. 누가 줬는지 모르겠고 의심스러워서 저희 감사하시를 직접 들고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당일 바로 처리해가지고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초원의 집이라는 노인 복지시설에 저희가 기부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신고하신 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 수령님께서 이거를 수령하셨는데 부산시가 이렇게 청렴하게 운영될 줄 몰랐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부산시 청렴도도 올라가고요. 좋은 일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고기 선물 세트가 와 있으면 마음 불편하게 구워 드시다가 체하지 마시고요. 저희 쪽에 가지고 오시면 제가 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외부 부패 신고 창구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외부자, 민원인, 시민들께서 신고하시는 창구인데요. 저희 시 홈페이지에 부패 신고 창구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팩스, 전화, 이렇게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 홈페이지에 부패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우편, 팩스, 전화로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부패 신고 사실을 접수를 하면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사법기관, 경찰이나 검찰에, 그리고 관할 담당 행정기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서를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법기관은 사법기관대로 조사를 하고 저희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 60일 이내에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결과를 취합해서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60일 이내에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라서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패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되는 것의 대부분이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입니다. 하도 건수가 많아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이라든가 아마 사회복지 관련된 과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패 신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신고하니까 행정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에 청탁금지법 9월에 시행됐는데 그 시행 이후에 사실 행사하기도 겁날 만큼 행정적으로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법령의 불명확한 요건 해석 등으로 인해서 능동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가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일단 사전 컨설팅 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자문을 하게 되고요. 자문을 받게 되고요. 심의회는 감사관, 그리고 감사실의 팀장님 6분, 그리고 송무팀장님, 교제기획팀장님 이렇게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불명확한 것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개정이 되지 못해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업무를 처리할 때 정말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건축허가 시에 도로폭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도로폭이 6m가 요건인데 공모사항에는 6m로 되어 있었으나 실측 해보니까 5.7m였습니다. 예, 이 부분은 건축을 허가토록 적극적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면책 제도입니다. 공무원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그 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사 처분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면책 요건은 공익성, 그리고 타당성, 그리고 투명성입니다.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처리 목적이 공공의 이익의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그 기록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았을 것을 내용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감사 처분이 감면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고요. 징계 의결 요구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사례가 이렇게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건설공사 분리발주, 원래 건설공사라고 하는 것은 전기공사 빼놓고 이제 분리발주를 해서는 안 되는데, 성정지구 상습 침수구역 해소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분리발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했다라는 부분을 정상 참작해서 당초 훈계에서 심사 후에 불문으로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행정 업무를 하실 때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법령의 해석이 어느 정도 애매해서, 아니면은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그 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이렇게 사전 컨설팅도 제도하고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제도를 꼭 염두에 주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도에 시행됐습니다. 이 공익신고라고 하는 것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익침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279개의 법률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공익침해 행위라고 하고요. 이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바로 공익신고라고 합니다. 이게 279개의 법률은 5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 그리고 안전, 그리고 환경,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고요. 건강 분야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대표적인 법입니다. 이 법이 279개 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분야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등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 분야에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경쟁 분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에 하도급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이 279개 법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익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공익신고라고 하는 것은 민간 부분에서 이 공익침해 행위가 사실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부자에 의해서 신고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부자만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익침해 행위를 인지한 모든 사람이 공익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기명으로 하십니다. 신고서를 기재하셔서 제출하시고요. 일단 저희 부산광역시도 공익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부산민원 120, 여기 부조리 신고와 함께 공익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익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가능하고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공익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편, 팩스, 전화로 가능합니다. 전화는 상담만 가능하고요.
일단은 공익신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이 공익신고자 보호입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신고를 누구나 신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공익신고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서 원래 공익신고법이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일단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은 비밀보장입니다. 절대 누가 신고했는지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변보호, 그리고 책임감면 제도도 있고요. 공익신고자가 자기가 공익신고한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도 형벌,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이익조치 금지도 있고요. 예. 불이익을 받으면 보호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부분에서는 법률 규정에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의지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익신고자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국가나 지자체가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수익이 생깁니다. 그럼 그 수익 일정 부분, 4에서 20% 정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20억까지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2억까지 보상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2016년도 작년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제약회사 리베이트 공익신고 한 자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5,400만 원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공익권익위원회에서 총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이 8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이 보상금 부분과 관련해서 공익신고로 하는 것이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됐다고 한다면 그 사항이 관련 부서에, 관련 기관에 이첩이 되고요. 그 관련 기관이 저희 부산시라고 한다면 부산시가 공익신고 사항을 처리를 하고 과징금이랑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그리고 그 신고가 유효한 신고로서 신고자에게 이거는 유효한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 신청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럼 그 금액만큼 저희 부산광역시에 또 부상을 할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 공익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공익신고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례인데요. 대한적십사사 B형 간염 검사 장비를 예산을 받아놓고 그 도입을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자가 신고를 했고요. 장비 도입과 바로 이제 공익신고된과 동시에 바로 장비를 도입했고 이 B형 간염 검사 의무를 또 법제화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KTX 낙동강 철교 보강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부실 시공했는데 내부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시공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익신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시공됐을 것이고 멀지 않은 미래에 이렇게 안전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겁니다.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사진들은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사진입니다. 1994년도, 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가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4분의 1 정도가 영유아 그리고 임산부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공정에서 아니면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피해를 누군가가 인지를 하고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해줬다고 한다면 이런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걸 봤을 때 공익신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일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계속 발전하고 영속하기 위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시고 또 민원인들께서 이게 공익신고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생활 불평민원 신고인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제대로 인지를 하셔서
그 민원인들한테 제대로 안내를 해서 공익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런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영화 제보자라는 영화입니다. 예, 저희 2005년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줄기세포 연구 조작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내부자가 연구는 조작됐고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했었습니다. 예. 과연 이 사람이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한번 반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 대조적으로 이건 15년 전에 2002년도에 있었던 사연인데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즈에 보면 매년 올해의 인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지에 실어줍니다. 이 세 여성분이 당당한 자세로 이렇게 타임즈 표지에 실려 있는데요. 이 세 여성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내부 고발자들입니다. 네. 가운데 있는 여성분이 FBI 전 요원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앨론사의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성분이 월드컴이라는 회사의 감사 담당자였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여성분은 9.11 테러와 관련해서 FBI에 업무 처리 부적정을 내부 고발했고요. 저 양옆에 있는 여성분들은 각 회사의 회계 부정에 대해서 분식회계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 앨런사라고 하는 회사는요, 미국에서 세계 7위 정도 되는 큰 에너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월드컴이라는 회사는 정보통신 회사인데 2008년 이전에 이 회사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파산을 했습니다. 만약 분식회계에 대해서 내부 고발이 없었다고 한다면 더 큰 피해를 입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타임즈 편집국장이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때 왜 올해 인물로 선정했냐, 인터뷰에서 진실은 결코 덮이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인식시켜줬기 때문에 그 감사의 뜻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저희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이 타임즈라는 표지 한 장이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 15년 전에 있었던 이 표지 한 장이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부패신고 제도의 공익신고 제도까지 설명드렸고요.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감사관실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안내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